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풍성했던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일상 속에서 느끼던 활력마저 희미해질 때가 있죠. 어쩌면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느껴지는 외로움과 공허감이 내 안에서 자라는 우울증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삶이 주는 기쁨과 여유만큼이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습니다. 믿기 힘든 노년의 진실, 당신도 모르는 우울증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년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은퇴 후엔 여유로운 일상, 손주들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느끼는 자부심 같은 것들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노년을 맞이한 많은 분들이 말하지 못한 감정 속에서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그림자, 바로 노년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년 우울증, 그 조용한 그림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퍼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체적 건강 문제나 사회적 고립 같은 요인들로 인해 증상이 더 깊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런 우울증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심지어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우울증이 찾아오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 1. 나의 역할은 끝난 걸까요? 은퇴 후의 상실감. 김영수 72세님은 35년간 성실히 근무한 회사에서 은퇴한 후 누구보다도 행복한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시간이 남아도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인정받던 그때의 내가 그립기도 하고 지금의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은퇴 후 역할 상실감은 많은 노년층이 겪는 문제입니다. 평생 일 중심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갑작스러운 공백을 맞이하며 정체성을 잃었다고 느끼기 쉽죠. 사례 2.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 같아요. 사회적 고립. 이정순 80세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거의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이웃들과도 왕래가 뜸해지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엔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조차 낯설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사회적 고립은 노년 우울증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잃은 분들은 이 고립감이 더 크게 느껴지죠. 사례 3.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건강 문제. 박정희 68세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외출이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등산도 자주 다니고 활발히 지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는 기분이에요. 노년층의 신체적 질병은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통증은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죠. 사례 4.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예상치 못한 변화. 최영자 75세님은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주변 사람도 없고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았죠. 노년에는 익숙한 환경이나 일상이 변할 때 심리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5. 모든 게 너무 조용해요. 배우자와의 이별. 홍석진 78세님은 결혼 후 50주년을 함께했던 아내를 3년 전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집이 너무 조용하고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우자와의 이별은 노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죠. 노년 우울증,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상담 전문가의 조언. 안녕하세요. 노년 상담 전문가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노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앞서 들으신 사례들 어떠셨나요? 어쩌면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노년 우울증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1. 나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내가 나약한 건가? 괜히 징징대는 거 아닌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정은 숨길수록 더 깊어지고 억누를수록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마음 당연한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지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땐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니고요. 건강해지는 첫걸음이에요. 2. 작은 일상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노년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건 없어요. 다 끝났죠.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드신 따뜻한 밥 한 끼는 의미가 없었을까요? 손주가 그린 낙서 같은 그림도 그냥 종이에 불과할까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소소한 일상 속에도 무수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상담 중에 저는 종종 요즘 기분 좋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라고 여쭙곤 하는데요. 처음엔 없어요 라고 답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며칠 전에 동네 산책하다가 꽃이 예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삶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3.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힘든 걸 혼자 감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결코 민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더 이해하게 될 거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길 겁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이웃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요즘 좀 외롭다, 혼자 있으니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한마디만 건네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4.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건강 문제는 노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하지만 반대로 신체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밝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절염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께 무리한 운동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산책하며 만난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걸 넘어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5. 전문적인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년 우울증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정신건강 상담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특히 우울증은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6. 주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년 우울증은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의 무관심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요즘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들을 땐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공감해 주세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같은 말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년의 삶,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힘.
노년 우울증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절대 개인의 잘못이나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변화와 고충 속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은 나만의 것이며 충분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체 건강을 돌보는 작은 실천이 마음의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울증 극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의 시간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도 아름답게 쌓여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노년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